양주시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김소영, 김신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신혜 기자. 의원들이 정치 싸움을 이어가면서 시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 상황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돈이죠. 양주시가 민생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 의회에 올렸는데 이게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2억 원이 넘고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 급여도 한 달 이상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수십 개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지난 25일에 다시 한번 추경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마저 12월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의 기초연금부터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회의를 열지 않고 매달 4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5개월 동안 의원 8명 전체가 받은 월급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김소영 기자, 원구성을 두고 양당이 갈등하며 파행을 빚는 게 비단 양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대7 동수로 시작된 또 김포시의회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세석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역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개월째 파행되는 게 말이 되냐, 직장인이 무단으로 회사를 안 가면 퇴사를 당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도 전반기 의장당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었는데요. 역시 국민의힘 78명 그리고 민주당 78명으로 양당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면서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의장 선출 방식의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서 개원 후 한 달 넘게 또 양당이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회는 회의 규칙을 수정하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동수로 시작된 도의회는 33일이 지나서야 개원을 했고요. 빨리 처리해야 할 역시 예산 심사 이 등이 미뤄지면서 자리 싸움만 하고 있다는 여론의 문매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갈등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에서는 진전이 있었나요? 네, 후반기 의회에서는 다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전반기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기에 수정했던 그 회의 규칙을 토대로 의석수 변동이 있으면 투표로 선출한다. 합의안에 따라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동수가 깨지면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 김진경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국회의원 선거 후에 일부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같은 당 의원이 별세하면서 하반기도 76대 76 이렇게 동수를 이루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야 동수인 의회가 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 양주, 김포시 의회처럼 최근 경기도에서도 예산 이슈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건데요. 경기도 예산은 31개 시군과 매칭 사업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정례 보이콧으로 인해 도의 민생 정책 사업 예산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콧 장기화로 올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는 준 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준 예산 체제에서는 신규 정책 사업과 양주시의회처럼 각종 지원금 사업 등의 예산 집행이 정지되면서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도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국민의힘은 본회의는 보이콧을 했습니다만 그 행정사무감사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산 편성 관련된 우려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여야 동수라는 이 체제가 또다시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양주시의회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신혜 기자,
이 사태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일단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당이 좀 합의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이제는 좀 일단락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양당 입장이 5개월째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하게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역 민생에 미치는 후폭풍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처럼 시급한 현안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례회에서 의장 선출은 조금 미루더라도 이 시급한 현안이 먼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민들이 좀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진전된 다른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 김신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